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가면 농민들이 꿈꾼 세상, 이 끝나지 않는 함성, 뭐 이러한 그 슬로건들이 쭉 걸려 있고 이렇게 발길을 이렇게 머무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분들의 각자의 사진들이 걸려 있는 이 공간에 서면 발길을 멈추게 되는데, 왼쪽에 전봉준 장군, 그다음에 손아준 장군, 김계남 장군, 그다음에 최경선, 최시형, 손병희 선생, 이렇게 이어진 6분의 어른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의 첫말로 모시고 갈 분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김계남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황인데, 불과 6, 7년 사이에 이렇게 그 개발 현장이 항공사진으로 본 건데요. 이렇게 넓어지고 필요에 펼쳐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같이 발달한 기술 앞으로 10년을 더 하게 되면 도대체 이 근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멈추고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불뚝같이 지금 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김계남 장군 고택토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안내팻말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밭 저쪽에 그 팻말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팻말을 쭉 따라서 가보면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김계남 장군 이제 고택지였습니다. 저 뒤란으로 지금 이제 대나무 숲이 쭉 있는데 아마 이제는 없었겠죠. 아주 널찍한 이 마당에 지금은 잡초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풍수학자들이 여기는 도학으로 세상을 구하는 기운이 흐르는 집터다라고 아주 칭송이 맞지 않는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이런 그 혁명군의 어떤 그런 지도자의 이 집 유서 깊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내서 길이길이 많은 이야기를 만들 충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제된 것은 아쉬웠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 최근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여실히 보이는데, 아주 계곡을 따라서 좋은 물도 흐르고 그다음 우풍순조롭고 참 사람들 살기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흥분했습니다. 자, 이어 바로 내려와 가지고는 마을 입구에 김계남 장군의 묘역에 들렸습니다. 김계남 장군의 묘에는 이제 가묘죠. 시신을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묘였지만 장군의 기계와 그가 꿈을 꿨던 세상을 생각하면서 예를 갖추고 저는 이제 마을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실 저수지에서 모였다가 내려가는 물인데, 지금실 저수지가 그런 석탄 개발의 그 석회암 분진으로 저수지가 물의 수질이 죽었고 수초가 죽었고 살지 않는 동네 그 공간이 되어버렸는데, 그 분진들이 동국천을 따라서 지금 결국 옥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정읍 시민들의 어떤 식수원으로 쓰일 텐데, 그 부분이 참 걱정된다라고 하는 환경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다 보니까 그 지금 마을 경로당에 보이는군요. 여기서 잠시 파킹을 좀 하겠습니다. 성명서가 하나 붙어 있고, 작년에 유한회사 PM이라는 데다가 10년 연장 허가를 해주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업체 측에서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걸었고, 아마 그 전주지방법원의 횡성 소송에서 업체가 승리를 했고, 정읍에서는 바로 항소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한 보름쯤 지나서 11월 17일 날 전격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중단되었던 상선 석산의 어떤 이 파쇄 작업이 다시 10년간 더 연장되는 아주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끔찍한 이 장면이 지금 재현될 위기에 처해져서 주민들이 이렇게 들고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괴되고 오염된 동학농민 후예의 땅 상두산은 원래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의 그런 프랭카드가 좀 붙어 있군요.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이
상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지금실 저수지가 보이죠. 시골에 보통 있는 이런 저수지, 아주 겨울이든 여름이든 사기 아주 깔끔 모양이 좀 예쁘고 느낌이 아주 선명해야 좋은데 왠지 우울한 게 좀 색깔도 어둡고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두껍게 이 석회암 가루들이 이 호숫가로 흘러 내려와서 이게 쌓이고 바닥에 가득 차 있으니 여기서 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초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이 지금실 저수지가 변해버린 거죠. 예전에는 좀 낚시꾼들 좀 많이 찾아왔고 이 마을에 너무 젖줄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 이유가 저 석회암 분진가루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한 이 처방이라든가 복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면 석산 개발의 이제 흔적이 여실히 남아 있죠. 지난 20여 년 동안 개발 업체들이 파고 남긴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그런 그 석산의 이제 흔적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진 면목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이 새로운 이제 회사 하나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금년 말까지 좀 채취 물량이 좀 남아 있다고 하고요. 저는 지금은 업종을 또 바꿔서 의회에서 골재를 들여와서 여기서 파쇄하는 그런 가공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군요. 이게 이 석재를 파쇄한다고 하면 분진이 용액에 물에 가라앉도록 하는 그런 화학약품을 쓰기도 한다는데 그 화학약품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은 아주 불안하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주민들은 암으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프랜카드들이 붙어 좀 있지요. 그 다음에 세진 SC라든가 이런 그런 그 석산 개발을 담당했던 그런 5개 업체의 그런 안내 팻말들이 얼씬연스럽게 중간에 서 있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오른쪽에도 또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런 흔적들이 지금 내 상산 자락을 지금 여기도 주민동의 없는 석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제 팻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한 바퀴 돌아오고 오면서 뭐 자세히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살뜰하게 살필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게 마치 행정과 법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쪽에 이게 모양만 일이 되게끔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대로 환경평가를 받고 지난 20여 년간의 골채취 현상의 결과물을 가져놓고 이게 업자와 행정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좀 상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서 상두산이 자손대대 이게 고왔던 이게 삶의 결들이 유지되어서 맑은 물이 흐르고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고 유구한 역사가 꽃피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